안녕하십니까. 도기환입니다. 자, 물건을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검색을 할 때,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서를 자주 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제 감평서를 보지 않고서도, 충분히 그 납득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,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를 잘 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낙찰받아서 매수할 부동산의 어떤 개수, 호수,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. 호수가 하나죠. 예, 호수가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, 예를 들면 이 호수가 하나의 사건 번호에 호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여러 개. 그럼 여러 개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201호, 202호 뭐 이렇게 딱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, 어떤 경우는 201호 외 9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. 그래서 201호 외 9개 뭐 이렇게 이제 써진 경우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경우에 이 호수가 이 9개가 몇 호 몇 호냐 요런 문제 가지고 그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 실제로 피해 사건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쿠팡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침대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혀 있어. 침대 사진이. 그죠? 침대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그러면 침대 옆에 뭐가 있어요? 이렇게 이제 사이드 장이 딱 있고,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나, 조명등 같은 거 놔두고, 뭐 여기에 조그마한 소파 놔두고, 막 이렇게, 무슨 체어라 그러죠? 이런 체어,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놓는 거,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것도 같이 진열을 하죠. 그래 놓고서는 이 사진이 찍혀 있지만은 이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침대만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전시된 것은 전시된 용품이며, 요거는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써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. 항상 그렇죠. 침대만 판다고 침대만 덩그러니 놔두는 것은 보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침대가 돋보이게끔 소품을 놓잖아요. 그러면 이 소품도 같이 사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. 이 사진이 한 번에 찍혀 있으면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매 물건도 그렇고, 이렇게 호수가 여러 개 딱 있을 때 그 호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가 잘 적혀 있는 게 항상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죠. 그러고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감정평가서인데, 감정평가서의 내용 때문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즉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감정평가서를 비교하되 확실한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겠죠. 그렇지만 감정평가서를 잘 안 봄으로써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. 혼동을. 자, 그런 지금 이 쿠팡의 침대 사례 기억해 놓으세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짧게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, 여기에 보면은 감평서에 보면은 201호의 전체 감정이 3억 3천이고 현재 최저가가 1억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3억 3천이죠. 그러니까 이 물건은 3억 3천짜리예요. 그 다음 전용 면적은 52평입니다. 대지권은 43평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판다는 거예요.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판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2명이에요. 소유자는 2명입니다. 이런 거가 있어요. 어쨌든 336에 이 가격을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은 별 문제 없어요. 336인데 여기 하나 이제 주안점이 보면은 소유권을 보존했는데 두 분이서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조금 뭔가 감평서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추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감평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평서를 보면은 이게 201호죠. 이 감평서에 보면은 똑같은 호수의 201호입니다. 근데 201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유권 대지권 넣고, 여기 보면 2분의 1이라는 표시가 있고 1억 6,800이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
집합 건축물 대장산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한 사람의 2분의 소유인 2분의 1을 전부 감정을 해서 1억 6,800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서류상에는 매각 대상이 201호 전부였는데 또 감정은 201호 반토막만 감정해 놓고 여기 보면 202호 감정으로 넘어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감평서만 보면은 1억 6,800인데 외부의 매각 대상을 보면은 감정가의 시작액은 요 1억 6,800 곱하기 2를 한 3억 한 6천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얼마냐? 이게 감정이 아까 얼마였죠? 그렇죠. 요 곱하기 2 정도 돼 있을 겁니다. 1억 6,800이니까 3억 2천, 3억 3,600 정도 되나? 한번 확인해 볼까요? 3억 3,600 맞네. 맞죠? 336.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유자 2명 거를 같이 감정해 놓고 밖에 안에 감정에서는 낱낱이 쪼개놨다는 거죠. 왜냐하면 또 소유자가 다르니까 감정을 다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. 지금은 감평서의 내용과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상이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각물건 우리가 판매하는 이 사건에서 201호뿐 아니라 외 8개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8개가 뭐냐를 어디서 유추해야 되냐면 감평서에서 유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 아래에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 아래에 있는 이 물건 현황에서 예를 들면 201호 외 8개 그럼 이 8개가 여기 표출이 돼야 되겠죠. 그럼 8개에 나온 감정이 다 이렇게 있을 거고 총액이 있을 거고 이 총액이 우리의 이제 매각이 시작되는 최초의 경매 시작가인지도 봐야 되겠죠. 경매 시작가랑 요 금액하고 또 다른 경우 꼭 있어요. 그래놓고 요걸 봐놓고서는 또다시 감정평가서를 또 봐야 돼요.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감정평가서입니다. 평가서를 꼭 다시 봐야 되는 이 현실. 지금만 봐도 감정평가에서는 보셨겠지만은 딱 2분의 1로 감정이 돼서 그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잖아요. 301호, 303호. 여기는 다 정상가로 가격이 돼 있죠. 여기도 2분의 1이네. 응? 여기도 2분의 1씩.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부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여러 개의 호수를 다 가지고 있네요. 자, 오늘의 이제 그 주의사항은 뭐냐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범하게 보고 지나치는 이 사건들, 이런 감정가의 추정을 하려면, 이거는 감정가도 되지만 경매 시작가도 되죠. 중요해요. 감정가가 있고 경매 시작가가 있어요. 그지만 이 감정가에는 또다시 안에 보면은 현재 있는 이 밖에 보이는 감정가하고 안에 있는 감정가가 달랐죠. 안에는 2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었죠.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. 그래서 항상 대체적으로 90% 이상의 물건들은 95% 이상의 물건들은 감평서를 사실 잘 안 보고서도 우리가 안 보고서도 입찰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간혹 감정평가서를 잘 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. 그 케이스는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 호수가 경매당할 때, 지금처럼 지분 경매를 할 때, 지금은 지분이지만 온몸으로 다 전체적으로 매각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만약에 지분만 매각되면 감평서를 더욱더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감평서를 항상 잘 봐야 된다. 요거 오늘 배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